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는 재판의 출석부터 재판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제한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의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서도 커집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선 출마와 불출마 선언이 동시에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우박, 돌풍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파면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형사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법원은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언론의 법정 내 촬영도 막았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찾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과 5분 거리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를 받으며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외엔 취재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형사재판 출석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아 방청 및 촬영 없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형사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은 4명인데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내란 혐의 핵심 쟁점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같은 취지의 의견 진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의 외부 활동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사퇴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함께였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오후 2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간 뒤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외부 활동이 포착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운동화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손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주위론 5명의 남성들이 둘러쌌는데 경호팀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대통령 바로 뒤에서 통화를 하며 따라가는 한 남성,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검정 가디건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변을 지킵니다. 잠시 뒤엔 한 노년 여성을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호처에선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습니다. 연판장엔 전체 직원 약 700명 중 다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신분의 김성훈 차장이 사복 차림으로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거의 박탈됐지만 경호 경비는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과 똑같이 제공됩니다. 40여 명 수준의 전담 경호팀도 꾸려졌고 경호팀장엔 3급 경호부장이 지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진은 취재진을 크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상인은 대통령과 사진 찍어도 되냐 경호원에게 물어보니
마주쳤을 때 윤 전 대통령께 물어보면 아마 찍어줄 것이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파면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이 5년 뒤 대선에 다시 도전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서 한 지지자에게 받은 모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연상케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정치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층에선 이런 윤 전 대통령이 5년 뒤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5년 후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모실 수 있어. 전광훈 씨는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전 수석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나오냐 그랬더니 5년 후에는 반드시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전 수석은 JTBC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만난 적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5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제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여서 대통령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가 사실은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고 정정하면서입니다. 현지에선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혼선이 빚어진 건 현지 시간 어제 발표된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의 상호관세 제외 목록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일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가장 큰 수혜자란 분석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만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관세는 면제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So you should understand these are included in the semiconductor tariffs that are coming and the pharmaceuticals are coming. Those two areas are coming in the next month or two. So this is not like a permanent sort of exemption. 트럼프 대통령도 스마트폰 등의 관세가 면제된다는 건 가짜 뉴스라며 이르면 현지 시간 내일 반도체 관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ll give you that answer on Monday. We'll be very specific on Monday.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반도체 관세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며 지난 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명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돌연 90일 유예한 데 이어 스마트폰 관세 면제도 하루 만에 번복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is a mistake to hav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ut there just playing red light, green light. That doesn't put the economy in a better place. That doesn't put investors in a better place.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미중이 벌이는 관세 전쟁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설명하는 듯합니다.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 중국의 중간재를 팔아야 하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배터리 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약 6,836억 달러입니다. 수출 대상국 1, 2위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수출액은 각각 약 1,330억 달러, 약 1,278억 달러인데 전체 수출액에서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에 달합니다. 올해는 미중 간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상 수출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총 145%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78.4%는 중간재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떨어지면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및 풍선 효과로 인해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관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터리 산업입니다. 지난해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수요는 78기가와트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68기가와트시는 중국산 배터리로 중국의 북미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에 이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입장에선 미국의 ESS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인 겁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전부터 북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을 많이 해와서 현지화율이 워낙 높다 보니 오히려 이런 관세 전쟁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미국 현지에서 ESS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오직 여성으로만 구성된 우주비행팀이 오늘 밤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팝스타, 시민운동가, 뉴스 진행자 등 6명이 무중력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3, 2, 1, take it up, stay!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뉴 셰퍼드 호를 우주로 보냅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간 700명 중 우주비행사 중에 100여 명이 여성인데 1963년 발렌티나의 우주비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여성들만의 비행입니다. 여기엔 방송인이자 제프 베이조스의 약혼자인 로런 산체스, 팝스타 케이티 페리, CBS 뉴스 진행자인 게일 킹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So many little girls are going to see themselves in one of us, hopefully. Couldn't think of a better crew. 지금까지 블루 오리진은 제프 베이조스를 포함해서 52명을 태우고 10차례나 우주 비행선을 보냈는데요. 11번째 우주인들 또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쯤 지구와 우주의 경계, 고도 100km 너머에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4파전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경선 룰을 둘러싸고 내부에선 반발도 이어집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이름을 외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입법과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김 전 지사는 지방 분권과 통합,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했고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날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국민 참여 경선을 확정한 데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역선택 방지와 당내 요구사항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비명계는 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저희는 바라고 또 희망했습니다만 들러리 경선, 또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경선 참여를 숙고하겠다며 불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선대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고요. 이후에 각종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도 제안은
어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는 등 본격 대선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이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옳지 않은 길엔 발을 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지만 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길에 발을 딛지 않겠다며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이은 경선 불출마 선언입니다. 탄핵 반대파의 핵심인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대선 출마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는 15일 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들은 휴일에도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혁 등 대선 공약을 발표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입니다. 국민 모두를 함께하는 이런 뭉치는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망론에 불붙이기 위해 계획됐던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은 무산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경선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꽃과 눈보라를 함께 보는 봄 같지 않은 봄에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돌풍과 우박이 쏟아졌는데 오늘은 강원에 폭설까지 예고됐습니다. 요란한 날씨 내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설악산 소청대피소에 눈보라가 쏟아집니다. 나뭇가지 위로 눈꽃이 켜켜이 쌓였고 주변은 온통 뿌였습니다. 도로를 비추는 CCTV는 눈발에 가려 차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4월 중순이지만 지난 주말 사이 강원 등 산간 지역에 많게는 10cm 가까운 눈이 왔습니다. 배꽃 위에 눈송이가 내려앉으면서 봄사이 핀 꽃이 다 얼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도 요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벚꽃 핀 수도권에 쌀락눈과 비가 내렸고 눈이 내렸다. 눈이 내렸어? 어머, 이게 뭐야? 비 대신 하얀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우산이 뒤집힐 만큼의 바람도 몰아쳤습니다. 순간 시속 70km가 넘는 강한 바람에 경기 광주의 골프 연습장에선 그물이 힘없이 찢겨 나갔습니다. 수원에선 담벼락이 무너져 급히 복구에 나섰고 울산에선 공장 지붕이 날아가 전신줄을 덮쳤습니다. 며칠 전까지 높게는 20도를 웃돌던 전국 낮 기온은 주말 사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요란한 날씨 이번 주 초 내내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눈 또는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강원 산지엔 대설특보가,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고 8cm 이상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의 경우 순간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길 아침 최저기온도 서울 4도 등 전국이 0도에서 9도로 초겨울 날씨처럼 쌀쌀하겠습니다. 추위와 비바람은 수요일부터 점차 물러가면서 누그러질 예정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